지금부터 여러분의 집중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시작은 이랬습니다. 컨텐츠 할 거 없나? 우리 채널 시청자가 평균적으로 40대인 것 같습니다. 망한 것 같은데? 도둑 맞은 집중력. 아마존 월스트리트 저널 올해의 책 발견. 이게 뭐지? 너 문과지? 나는 집중력 저하가 주로 나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의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냈다. 모두가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은 매우 강하며 그런 세력 중엔 거대 테크 기업도 있다. 수학과 교수인 순애는 자신이 소셜미디어에서 얻은 사소한 정보들을 항상 별다른 이유 없이도 몇 시간이고 훑으며 끝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순애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심술궂은 영감이 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그는 유럽 전역의 과학자들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과학 실험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정현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의 혹은 여러분 자녀의 집중력은 현재 안녕하십니까? 도둑 맞은 집중력. 이 구절에서 혹하는 게 있다면 제 말에 한번 집중해 보시겠습니까? 이 영상은 단순한 책 리뷰 따위가 아니에요. 저는 저희 채널을 시작할 때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 높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나 돈, 혹은 행복 등을 얻는데 꼭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하곤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편한 문제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저희가 하는 거의 모든 일들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책을 읽었을 때 느낀 무서운 기분을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나 투자 혹은 자녀 교육 같은 것을 잘 해보려고 공부를 하거나 정보를 캐내고 있다 칩시다. 그때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어떤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그 핵심이 언제 나오는지 보기 위해 책이나 영상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훅훅 읽고 있거나 빠르게 영상을 보고 다음 걸로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앞뒤 맥락을 성급히 자르면서 정보만을 추출하려고 해본 적 없나요? 와, 무섭게도 저자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네가 하고 있는 그게 진짜 맞을까? 라고 하는 논증을 던지는데 엄청난 권위가 있는 심리학 혹은 뇌과학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과학적인 논증을 펼칩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드렸던 사상 최대 규모의 과학적인 연구는 엄청난 이용자를 가진 SNS 트위터나 구글에서 무엇을 검색하고 그 검색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위키 등에서 어떤 주제의 관심도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몇 년간의 관찰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을 조사했는데요. 실제로 어떤 유행이나 화제가 떠오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최고조에 다다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떠오르는 화제가 하락하는 속도 또한 확연히 빨라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스타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유튜브 동영상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연구를 마친 순애는 인터뷰와 논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속도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면이 있죠.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어느 주제에 관해 무엇이든 알아내고 배울 수 있다고 느끼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이 노출되는 정보량의 엄청난 팽창과 정보가 들이닥치는 속도를 아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깊이를 희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깊이는 시간을 요구하고 사색을 요구해요.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읽어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력이 모자랄까? 쉽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에 항상 미쳐 있었고, 근데 그렇게 또 인생을 더 살아가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는 선천적인 요인이 훨씬 더 강하겠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나름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치과의사, 당연히 전부 다 이과입니다. 아니 표본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집중력 그거는 선천적인 건지 아닌지 조금 더 궁금하긴 해, 나는 사실. 무조건 후천적인 그거는 솔직히 내가 학자도 아니고 답을 낼 수는 없지만 A가 태어나면은 뭘 먼저 시킬 거냐면은 레고, 피아노,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 있죠. 도안을 보고 손으로 만져가며 그 눈으로 보고 공간을, 피아노도 마찬가지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청각, 공감각 이런 거 다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한 사람은 집중력이 생각보다 좋아요. 네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3살, 4살 때 레고랑 피아노를 그때 배웠거든?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커요. 저도 그렇게 커왔고, 옛날부터 집중을 잘한다 이런 거는 솔직히 어릴 때 집중 잘한다 이거는 먹을 거 하나 던져주면 집중하는데 뭐. 너 같은 경우엔 어떤지 궁금해. 선천적인 게 크다고 생각해? 후천적인 게 크다고 생각해? 선천적인 게 크죠. 선천적인 게 크다? 네. 너는 어릴 때 어떤 경험이, 지극히 어릴 때 말하는 거야 이거는? 어릴 때 책을 좋아했어가지고. 책? 막 4살, 5살 막 이럴 때 책 좋아했어? 그쵸. 그래? 저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아, 네. 그거는 또 개또라이 같은 케이스.
그 부모님한테서 어떤 영향을 받은 게 굉장히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단지 궁금한 게 니는 한 4살, 5살, 6살 이랬을 때 좀 주로 좋아하는 게 있잖아. 뭐 책 읽는 거에 미쳐 있다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제일 많이 했던 거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전 다큐멘터리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책 보는 걸 제일 좋아했거든요. 전 어릴 때 진짜 그냥 채널 2개밖에 안 봤어요. 그 디스커버리 채널하고 넷지오 와일드 그 2개밖에 안 봤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이 동물 나오는 것 좀 그만 봐라 맨날 마당에 나가서 저 혼자 나가서 막 개미 같은 거 보고 전 어릴 때 폰이나 이런 거 저희 어릴 때 없었잖아요. 전 공부를 사람들이 시키는 이유가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재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으니까. 제일 확률이 높지. 확률이 높고 재능이 없어도 수능은 잘 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저 학회 가서 발표하고 왔거든요. 와 잘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 다시 한번 생각한 게 세상에 진짜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많구나. 그래서 그 바늘 하나 들어갈 곳 없는 이 촘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방법은 뭘까? 오늘도 가서 계속 그 생각만 하다 왔거든. 이게 과연 선천적인 걸까? 후천적인 걸까? 그거였던 것 같고 나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는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어떤 거였다 했는데 대부분은 공감을 하진 못했어. 왜냐면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미쳐서 그냥 그것만 했거든? 우리가 뭐 얼마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나는 진짜 어릴 때 책 많이 읽은 거 말고는 뭔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엄청 지극히 공감하는 게 나도 그 공부나 뭐 이런 쪽으로는 사실 재능이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이제 그런 뭔가 재능적인 요소보다는 나는 진짜 내가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나는 집중력이 좀 좋아가지고 그 입시를 좀 성공적으로 잘 생각했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어릴 때 이 가정 환경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이런 교육적인 측면이 엄청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어린 시기에 같이 항상 이제 책 읽고 할아버지가 항상 책을 읽고 있으니까 나도 옆에서 따라 읽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공통점을 느낄 수 있었나요?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었다고 믿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피아노를 하도 좋아해서 아버지 때문에 운이 좋게도 조금 대단하신 분한테 레슨을 받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레슨을 받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그 건반을 하나하나 누른다는 무게감이 그렇게 얄팍해서 되겠니? 그러면서 선생님은 음악과 전혀 관련도 없는 책을 제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였으니까 저는 이런 책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아마도 그때 선생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감정을 제가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똑같이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으로 무서운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 같은 것이 없었고 유튜브 같은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세상이 변했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꽤 심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정말 빠르게 그냥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냥 결론 따위만 궁금했었던 거죠. 그런데 책 속에서 저자는 자기 또한 책 하나를 읽어도 거기서 무슨 정보를 캐낼 수 있는지 그런 것 따위에만 집중하며 그렇게 책들을 마구 훑어댄 그 정보들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었을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며 돌아보고 있는 구절을 본 순간 저 스스로 굉장히 머리가 띵했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보니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지식에 대한 총체는 어떤 것을 대충 빠르게 읽어나가거나 어떤 영상들을 대단히 빠른 배속으로 보면서 무언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음미하면서 읽었던 그렇게 장르를 넘나드는 정말 다양한 책들 속에서 엮어질 수 있었던 새로운 영감들 그리고 스스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었던 실제 경험들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어떤 직관들 오직 그런 것만이 결국 제 생각을 지배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언제나 그것이 가장 최선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실제로 메타, 구글의 매우 고위 관계자였던 사람과 함께 왜 우리의 피드가 무한히 스크롤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유튜브의 특정 주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자극적이거나 비관적인 영상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지, 왜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지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논증합니다. 직접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진실은 이렇게 제 영상의 편집마저도 말이 딱딱 틀어박히게 자막을 넣어야 되고 쉴 틈을 주면 안 되고 매번 어떤 주의력에 대한 환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점이었어요. 참 무서운 건 어느 순간부터 책을 좋아하셨던 저희 부모님도 이제는 어떤 책을 보시고 이런 것보다 어떤 영상들이나 단순한 기사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말씀하시고 할 때가 더 많아졌다는 걸 제가 몸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이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점은 그렇게 세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파급력이 알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TV를 틀거나 스마트폰을 열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런 순간이 진정으로 그런 것들이 내면화가 되어서 저희에게 쌓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책의 해결책 등은 저자의 견해가 강하게 녹아드는 부분도 몇 가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공감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객관적인 과학적 데이터 앞에서 저자가 가진 문제의식에 대하여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저자의 어떤 거룩한 문제의식이나 이런 해결책에 관해 감히 짧게 이런 책을 요약하는 그런 것들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끝으로 항상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꼭 현실적인 어떤 고찰을 해보는 편인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밌게도 친구와의 통화에서 그런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서 이 대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어릴 때부터 해왔던 생각이 있긴 하거든. 이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부모님들은 되게 이제 자녀가 뭐 성공하길 바라고 공부를 잘하길 바라잖아. 그치. 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제 나도 책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해서 읽은 게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가 항상 이제 앉아서 책 같은 거나 뭐 신문 이런 걸 보고 계시니까 나도 이제 그걸 보고 따라서 옆에 앉아서 책을 읽고 막 그랬거든. 맞아, 그게 커. 굳이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뭔가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제 내 자식도 옆에서 뭔가 이렇게 부모님을 보고 따라서 하는 뭔가 있지 않을까. 사실 나도 내가 만약에 부모라면은 자식한테 뭔가를 해라 뭐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항상 자식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책을 읽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 그런 점에서 생각하는 게 비슷하네. 근데 사실 나는 그냥 진짜 자녀 교육은 난 완전 방임으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에는 와이프랑 다를 거야, 생각이. 그렇지. 그건 다를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은 와이프 말 믿는 게 낫지 않나 싶다. 그게